왕노파는 사건의 장본인이라 하여 목마에 태워져 거리를 한 바퀴 돌게 한 다음 사거리에서 처형되었다. 지연은 무송의 사람됨을 아는지라 일부러 죄상을 가볍게 써 다시 상급 관청인 동평부로 압송하여 처벌 신청을 올렸다. 그러자 동평부 부윤도 무송의 기계를 익히 아는 터라 마음을 써 곧 판결을 내려 곤장 40대에 맹주로 유형을 보냈다. 왕씨 할멈이 사형 처분 받은 것을 본 무송은 비로소 더 이상 걸릴 것이 없다는 마음에 안심하고 귀양 처벌돼 갔는데 2명의 방송공인의 감시하에 유배지로 가던 무송은 십자파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두 관원은 무송의 인품을 알고 있는지라 그의 시중을 극진히 들어주었다. 날도 저물었으니 먹을 때나 찾자. 때는 한여름이라 쇠붙이라도 녹일 듯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무송 일행은 무더운 날씨를 피해 땀을 식히고자 그곳에 있는 주막을 찾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주막 앞에 다다르니 분을 덕지덕지 바르고 야단스럽게 차려입은 여자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무송 일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반겨 맞았다. 주인장, 술석잔에 안주 몇 접시 내우시오. 예. 이곳 주막은 보통 주막이 아닌 흑점으로 주인은 강호에서 알아준다는 최원자 장총과 눈빛이 유난히 날카로운 그의 아내 모야차 손인왕이 경영하는 곳이었다. 겉보기에는 그냥 술이나 파는 주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손님들에게 몽환약이 든 술을 권해 정신을 잃게 한 뒤 그들의 짐을 노리고 살찐 자는 죽여 그 고기를 발라 만두를 빚는다는 곳이었다. 이곳에는 남의 귀찮은 눈도 없으니 이제 그 칼을 벗겨드리지요. 그래야 술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편히 드세요. 안주인인 손이랑은 상냥하게 고기 만두가 맛이 아주 좋은데 한번 드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무송이 안주인이 권하는 음식을 주문하자 손이랑은 생글거리며 요리를 날라왔다. 무송은 만두 하나를 집어 무심코 쪼개어 안을 보았다. 그러자 안주인이 빙그레 웃었다. 이 죄수 녀석이 의심이 많군. 그 만두가 인육으로 만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거다. 호호, 두고 보라지. 불 속에 날아든 나방이란 바로 내 놈들을 두고 하는 소리다. 손이랑은 손님, 어서 들어보세요. 아주 맛이 좋답니다. 술도 아주 시원해요. 그리고 주무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주무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였다. 무송은 손이랑이 자기의 묵직한 보따리에 눈을 주고 있어 의심이 들었지만 태연한 척 하고 있으려니 손이랑이 평소처럼 몽환약을 술에 타내왔다. 그러나 무송은 주인장, 이 술은 본이 좀 묽은 것 같은데 더 좋은 술 없소? 라고 하였다. 그러자 2명의 방송공인은 그냥 마시자며 손이랑에게 내버려 두라고 하였다. 이에 무송은 마시는 척하며 술을 버린 뒤 거짓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손이랑이 다가와 일으키려는 순간 낚아 채고 발밑에 깔았다. 두 호송이는 거침없이 술을 꿀꺽꿀꺽 들이켜 이미 정신을 잃은 뒤였다. 손이랑은 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할 뿐 버둥거리지도 못했다. 그때 마침 주인인 장청이 주막으로 돌아와 무송을 알아보고 황망히 사죄를 올린 뒤 매우 기뻐하며 손이랑에게 술상을 다시 내오게 하고 아까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약을 먹고 쓰러진 두 관리도 깨어나 같이 술잔을 주고받으며 친해졌다. 성함은 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장청의 말에 따르면 그는 본래 광명사에서 채소밭을 가꾸고 있었으나 사소한 일로 인해 중을 죽이고 저를 불살은 뒤에 이곳에서 강도짓을 해왔다고 하였다.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 부부가 술집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나름의 철칙이 있습니다. 중과 기생, 유형자만은 절대로 죽이지 않은 것이지요. 중은 세속의 욕심을 버린 사람들이고 기생은 몸을 팔아 살아가는 가엾은 사람들이니 그런 이들을 죽인다면 호환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지어 유형을 당한 사람들 중에는 호환이 많지요. 그러나
간혹 아내가 잘못 짚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 유명한 화화상 노지심에게 마취제를 먹여 하마터면 죽여버릴 뻔했지요. 마침 내가 돌아와서 즉시 해독제를 먹여 소생시키고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노지심은 지금 양지와 함께 일용산에서 지내는데 가끔 편지를 주고받곤 한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해두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군요. 아이, 여보, 저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저보자기도 꽤 묵직해 보이고 해서 그만. 그러자 장청은 껄껄껄 웃으며 안방에서 다시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어쩌다가 유형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무송은 방금령과 서문경을 죽이게 된 내막을 자세히 말했다. 무송 일행은 장청 부부가 묻고 가라고 계속 붙잡는 통에 주막에서 사흘을 머물고 다시 길에 올라 맹주로 향했다. 이윽고 무송은 맹주부의 관청에 도착했다. 그런데 무송은 맹주에 온 뒤 술을 퍼마시고 문신이니 원악눈이 비음폰이 하는 것을 들때려 부수는 등 여러 사건을 저지르고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는 몸이 되어 결국 장청래 부부를 찾아갔다. 그러나 관청에서 무송에게 현상 수배를 걸어 방을 사방에 부려놓아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장청은 국리 끝에 무송에게 조언을 하나 하는데 바로 양지와 노지심이 있다는 일용산에 보주사로 가 우선 몸을 숨기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갈 곳도 없는 처지가 된 몸이라 안처할 데만 있다면야 어찌 마다하리. 그리하여 손이랑은 무송이 그 모습대로 갔다가는 잡히기 십상이라며 그를 곧 행자의 모습으로 탈바꿈 시켜 놓았다. 머리를 깎고 오시며 보따리를 준비해 걸친 무송의 모습에 장청 부부는 절로 갈채를 보냈다. 영락 없는 행자의 모습이요. 하지만 무송, 가는 길 부디 조심하시오. 특히 술도 자그만치 마시고 싸움 박질도 좀 참으시고 될 수 있는 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시오. 장청 부부는 무송을 전송해주며 신신당부를 했다. 한편 양산막으로 향하던 송강 일행은 어느 마을에서 송강의 부모를 만나고 왔다는 서경을 만나는데 그의 손에는 송강 아비의 사망 소식이 담긴 편지가 들려 있었다. 타양에서 죄를 짓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부터가 불효인데 부모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일이 일어났으니 효자로 이름났던 송강인지라 그는 즉시 일행들과 헤어져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서둘러 고향집에 도착한 송강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놀랍게도 돌아가셨다는 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랬다. 자신의 아들인 송강이 너무 보고 싶은 아버지가 마침 송강을 찾아간다는 서경에게 자신의 거짓 사망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글을 들려보낸 것이었다. 그렇게 송강은 운 나쁘게도 수배자인 그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운성현 관리, 조능과 조득의 귀에까지 들어가 이들이 파견한 관군들에게 그만 잡히고 말았다. 체포된 송강은 즉시 2명의 방송공인 장천과 리만의 손에 강주로 압송되었다. 하지만 강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양산박에서 파견한 적발기 유당이었다.